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네. 좀 슬픈 날인데 네. 어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헌재 네.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에 휘둘린 헌법재판소라는 네. 제목으로 네. 좀 슬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제 또 저도 함께 많은 낙태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민들 또 네.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네. 계속적으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외쳤지만 유감스럽게도 안타까운 결과가 났습니다. 네.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셨을 겁니다. 저렇게 7대2 판결이 네, 났네요. 네, 7대2가 났어요. 사실은 저들이 저렇게 구성원 자체가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 정치 네. 성향이 편향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좀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이 생명권의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룰 거냐 네. 그래도 아닐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설마가 네.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역시나 네. 너무 좀 무책임하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7대2면은 지금 7에 속한 분들이 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죠. 근데 거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헌법 불합치가 4명, 네. 단순 위원이라고 그래서 네. 3명.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정위원인 거죠. 그럼, 어느 기간 동안만. 예. 내년까지 예. 새로운 법을 만들라 네. 그러는 예. 건데 저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네. 22주라는 기간, 22주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 선을 뭐 넘지 말아 해서 뭐 네. 22주가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헌법재판관들이 정해버렸어요. 22주라는 게 대표님 말씀하신 22주라는 게 22주 안에는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네. 된다는 그 거죠. 안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국회에서 알아서 예, 이렇게 법적인 논의를 하라는 거죠. 네. 낙태 가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하는데 네.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면 불합치면 불합치로 끝날 버리지 네. 왜 22주라는 기간을 왜 정하냐고요. 본인들 의사도 아닌데. 가이드라인을 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거는 너무 편향된 거고 네.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생명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네. 역사에 분명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2주면은 거의 6개월이네요. 그럼요. 6개월이면은 아이가 모체 바깥에 나왔을 때 호흡이 가능해요. 그럼요. 네. 요즘 네. 현대의학이 발달해 갖고 네. 그렇게 조사나도 이제 생명이 인큐베이터 네. 들어가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면 끝날 것이지 22주라는 기간을 본인들이 의사들도 아닌데 뭘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판결하냐 이거예요. 월권이라는 거고 정말 재판관들이 너무나 본분을 망각했다고 생명권을 짓밟았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국의 저번에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로 대 웨이드 네. 판결에서 그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인정받았죠. 그렇죠. 인정받았는데 무한정 다 인정받은 거는 아니고 네. 임신 초기 3개월 네. 동안에는 여자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이기는 걸로. 뭐 그렇다가 예, 나중에는 예. 이제 그게 기간이 좀 그 길어지죠. 기간이 자꾸 길어져서 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이거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에요. 연방대법원. 그렇지만 최근에는 뉴욕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기 하루 전까지도 네.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런 주가 또 예. 여러 주라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1989년도 이후로 네. 자꾸 이렇게 생명권을 네. 주장하는 분들, 태아가 생명이라는 걸 네, 주장하는 네, 분들이 네. 이렇게 프로라이프 운동이 확산되다 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낮추는 거죠.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네. 낙태는 죄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제한을 두고 또 그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을 아주 더 짧게 단축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고 그런 주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실제로 또 실제 낙태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낙태를 하는 게 여자의 몸에 좋지 않다. 네. 계속 증언하시고 그러니까요. 막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하면 무조건 여성한테 유리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이게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의사 선생님. 저는 의학적으로도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여자인데 네.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나쁜 남자들한테 휘둘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뭐 예, 여론들이 예. 많이 지금 온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남자들 아무 네. 책임이 없으니까. 남자도 이제 피임 뭐 안 하고요. 네. 떼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요. 여자가 자기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네. 더 자기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네. 우리 쪽은 남성들이 책임이 없으면 남성 네. 책임법 이런 쪽으로 좀 강화시키고 네. 그렇게까지 가려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재반 여건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보완 장치, 사회적인 성숙도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그냥 위헌 판결을 내버리면 네. 뭐 그리고 22주라는 기간까지 정해놓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저런 무책임한 판결을 해버리면 저건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단언합니다. 네. 저는 저런 판사들이 다 편향된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구성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네, 중앙일보에 예, 보면요.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 화면을 좀 보시죠. 예. 이게 진보 헌재 9명 중 6명이 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네. 위헌 판결, 그렇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7년 전에 2012년도에 판결이란 말이에요. 위헌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잖아요. 어떤 네. 기간이 좀 더 긴 네. 시간을 두고 네. 위헌 소송이 들어가는데 7년 만에 이런 소송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금방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편향성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진보적으로 헌재다. 진보적인 헌재로 바뀌었다. 저는 저 진보라는 것이 인권을 말하는 가짜 인권 파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산모인 여성의 인권만을 주장했어요. 왜 태아와 산모는 한 몸인데 둘이 싸우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둘이 싸움을 붙여놓고 산모만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태아는 죽여도 되고. 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게 인권적인 진보적인 시각으로 인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생명권은 인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역사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이름을 반드시 역사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보고 네. 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2020년 말까지 내년까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전면 위헌이 돼버리면 뭐 문제가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위헌 판결인 거죠. 뭐 저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임신 기간을 네. 설정할 것이냐, 네. 또 얼마만큼 또 할 것이냐. 또 그 산모나 그 태아로 인해서 낙태하는 네. 경우에 있어서 그 네. 후유증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낳고 싶어하는 산모들은 또 어떻게 보호해줄 장치가 있느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이 연구하시고 생명권이라는 것, 태아는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 인권을 짓밟아서는 무차별적으로 진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다뤄봤지만 저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태아가 심장 박동이 거의 16일 정도부터 이제 16일요? 16일부터 심장 박동이 일어난대요. 네. 그리고 조금 기간만 지나면 2, 3주 되면 벌써 이제 장기가 막 형성이 네. 손발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6주 되면 지난번 우리 그 다 봤지 않습니까? 네, 6주만 되면 심장 박동 소리가 다 외부로 측정이 돼서 기계로 측정이 돼 갖고 초음파로. 이게 초음파 네. 이게 다 이게 나오잖아요. 6주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22주라는 기간을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22주 넘으면 생명이고 그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게 정말 무식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월권했다고 보고 위헌 판결은 위헌 판결이지 거기다 무슨 기간까지 정해줍니까?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생명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겁니다. 태아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네. 저게 생명이 아니라 세포덩어리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이고 뭐 어제 뉴스 보면 아시겠죠. 우리 현장에서 그러지만 뭐
위헌 판결이 났다고 막 갖고 있는 막 피켓 다 던지고 아우성 치고 그런 여성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여성들이 순수한 여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쪽은 다 알고 있거든요. 피켓 들고 아우성 치는 게 기뻐서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절반 정도는 네. LGBT 쪽에 소속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것이 페미니즘이랑 젠더 네. 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된 진짜 여성들만을 위한 이런 네. 단체들이 아니고 네. 가짜 여성 단체들.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나오셨네요. 이제 어제도 뭐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양쪽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기사가요? 기사가 좀 네. 보도됐는데 물론 네네. 저쪽이 압도적이죠. 네네. 방송도 네. 제가 촬영도 뭐 하고 그랬지만 네.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실어주지도 않고. 그래도 네. 요즘은 좀 조금 실어줬어요. 실어주고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발언을 좀 실어주고 네네. 우리 쪽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봅니다. 카메라 기자들이나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 우리들이 발언을 보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들의 논리가 엄마들의 호소,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 쭉 데리고 왔어요. 저쪽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피켓 들고 있는 게 예.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근데 저쪽은 네. 항상 장애인들을 끼고 다녀요. 동성애자들 네. 지지할 때도 장애인들. 왜 동성애와 장애인이 엮입니까? 우리는 그런가요? 장애인들 차별 안 네. 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고. 네. 우리도 보호해요. 그런데 네. 왜 또 동성애자들이랑 묶여갖고 마치 네. 우리가 박해하는 것처럼. 또 이번에도 여성단체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쪽에서 네. 갔다 온 분들이 장애인들이 그 옆에 와 있다고. 아니 이번에 낙태와 장애인이 뭡니까? 아니 그냥 장애인들은 다 낙태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본인들이 사회에서 지금 차별받고 네.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도 그러시고 여성도 그러니까, 그렇다 네, 이거죠. 그렇다는 건데 네. 문제는 태아의 인권은 아예 짓밟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요, 네, 저희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늦게 결혼했지만, 이제 네. 결혼하면 항상 그런 장애이냐 아니냐, 네. 그거를 이제 검사하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는 안 했어요, 사실은. 네. 장애인이든 아니든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하늘이 준 대로 그냥 우리는 결과를 받고 네. 그 검사를 하지 말자.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냥 끝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이렇게 네.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쭉 데리고 왔어요. 엄마들이. 네. 근데 그 피켓에 보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거기도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요건 좀 이따 보고요. 네네.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가슴에 초음파 검사, 자기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지금 초음파 사진을 다 예, 갖고 왔어요. 예. 내가 몇 개월 전에, 예, 몇 년 예. 전에 태아였다. 자기 초음파. 자기 초음파 아유, 사진. 너무 예쁘네요. 초음파 속에서 네. 있을 때 그 어린 생명도 다 예. 자기도 생명이라는 거죠. 태아라는 건. 예. 그리고 엄마들이 네. 자기 결정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생명이 애들이 됐다는 거죠. 태어났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시고 생명 살리기 운동하는 분들은 너무나 네. 그런데 그래도 SBS 지난번에도 대담에 나갔지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발언을 좀 인용해 네. 주시고 네. 인터뷰를 다 줬어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네. 국민운동을 펴나갈 것이고 생명 지키기 운동은 계속 나갈 것이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네. 73년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미국에? 출산율이요? 아니 그 운동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일이? 여권 운동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네. 뭐 이번에 뉴욕이 통과한 법처럼 네. 그 낙태 가능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낙태를 웬만하면은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에다가 뭐 부모한테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한테 고지하는 조항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재판에 걸죠. 그러면 그렇죠. 올라가면은 다 무효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 낙태를 최대한 제일 긴 기간 동안 하려고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잔인한 게 부각돼서요. 네. 프로라이프 쪽이 또 확고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네. 낳아요. 그래서 많은 또 주나 많은 사람들은 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아주 제일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낙태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렇죠. 네. 미국은 지금도 치열하게 그렇죠. 싸우죠. 지금도 치열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그렇죠. 낙태 예. 이슈가 큰 네네. 이슈고요. 네.
그래서 73년도에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로도 네. 그때는 몰로 얼결에 당해서 그때부터 좀 자각이 돼서 오히려 네. 시민운동이 생명 살리기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네. 지금 이렇게 오히려 1999년도 이후로 주마다 이거 낙태를 많이 제한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법이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낙태도 많이 낮아지고 낙태하는 그 낙태율도 낮아지고 많은 주에서 새롭게 네. 일부 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뉴욕주나 그 몇 개 주에서는 뭐 출산 바로 전날까지도 낙태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이런 법이 야만스러운 법이 네,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네. 또 다른 주에서는 네.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자꾸 낙태를 네. 금지하는 쪽으로 자꾸 제한을 두고 그렇고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같은 사례들 보면 캐나다나 이렇게 보면 남성들에 대한 그런 책임도 이렇게 많이 네. 강조하고 그리고 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태아가 이게 낙태를 하려고 해도 네. 의사들은 상담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산모에게 태아를 죽이라고 네네. 낙태하라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3자한테 상담을 받고 상담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상담을 기간에 숙려기간을 둬서 숙려기간. 충분히 네. 고려해보고 네. 낙태보다는 출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낙태로 가는 이런 최후의 쪽으로. 수단으로. 그렇죠. 네. 그런 모든 재반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사실은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해서 너무 편견이 있었고 네. 또 다른 이런 법이나 남성들의 책임에 대한 것도 없었고 네. 재반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딱 위헌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래요. 다른 나라는 재반 여건 좀 그런 조건들이나 부수 법안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보호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또 22주라는 그 얘기가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했는데 네. 그분들은 지금 도대체 현대 과학이 얼만큼 발달한지 모르나 봐요. 22주는 아마 미국의 로 대 웨이드 그 케이스를 베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분들이 공부한 것이 옛날의 네. 공부지 지금과는 좀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네. 16일 만에 심장 박동이 이렇게 체크가 될 정도로 이게 생명체가 뛰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네. 어떻게 22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넘지 말라고 그 이상 넘으면 생명이고 그 이상은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어떻게 22주라는 기간이 나올 수 있느냐. 정말 거듭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서 집회가 계속 과열이 돼서 그래도 기사가 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또 이렇게 인용을 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여성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들에서 본능적으로 모르냐. 여성들이 벌써 임신하면 본능적으로 여성들은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네. 네. 저는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도 네네. 이제 알고 결혼한 사람들은 알고 네. 그 의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인 네네. 사실이니까. 그쵸. 네. 몸에 들어오면 또 다른 생명체 신체 변화가 다 일어나는데 네. 그건 아니다. 내 생명은 아니야. 원천은 생명이니까 그건 난 네. 신체 변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기생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이 사진 너무 예쁜데요. 네. 대표님도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은 네, 요 옆에- 사탕 먹는 애기 좀 예, 보세요. 여기 바로 자 얘가 이게 진짜로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요런 어린 아이를 좀 아이들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네. 그냥 태어나면서 일어난 예, 아이들인데 예,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는 네. 이렇게 안타까운 거 우리 지난번에 또 저출산 국가부도 네. 문제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생명의 문화가 꼽혀야 되는데 네. 자꾸 죽음의 문화가 자꾸 꼽혀지고 있어요. 낙태도 죽음의 문화예요. 우리가 뭐 정말 어떤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청 막 오래 가고 네. 아무것도 아닌 건 그냥 무참히 짓밟히는 죽음이 네, 되고 네. 이 낙태 문제도 똑같아요. 자살을 미화하고. 그 자살 그렇죠. 미화하고 네. 이게 죽음의 문화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희는 네.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건전하지 않아요. 예, 네. 생명의 문화로 네. 가야 되는데 네. 여성들이 그것도 특별히 특정 네. 소수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입김을 작용했는데 거기에 언론이 편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편승된 언론을 보고 이게 국민의 다수 의견이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으로 자꾸 호도해서 자기들의 양심을 자꾸 이렇게
찔림을 이렇게 둔화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네. 가장 큰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사법부 독립이잖아요. 네.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삼권이 분립이 돼야 네, 되는데 지금 뭔가를 보면 종속이 돼 버렸어요. 이러면은 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제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 바뀌면 이 헌법재판관들 구성이 다 바뀌면 이 위헌 판결은 다시 바뀔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그때 가면은 네.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을 다 바꿔버리고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저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 죽이는 문화. 네.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죽음은 다 미화시키는 문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역사에 큰 죄를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법조계는 환영하고 종교계는 유감이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이제 계속 카톨릭은 100만 이상이 지금 그렇죠. 그것도 얘기했죠.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 촬영은 다 해갔지만 네. 2년 전에 네. 청와대 청원 23만 한 걸 갖고 엄청 네. 띄워요. 우리가 최근에 캐톨릭 네, 100만에다가 20만. 네. 짧은 기간에 계신 게 우리 한국교회가 20만이 넘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20만이란 그 숫자는 23만이랑 누가 더 많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민주주의 아니고 독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편향성을 갖고 있는 네. 일부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 모든 것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정의로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판결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7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내린 걸 이번에 그냥 무조건 7년밖에 안 됐는데 위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네. 뭐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 마음을 그걸 보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의분이죠. 네, 네. 정말 이 생명이 아무것도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지켜줄 우리들이 태아를 그냥 무조건 짓밟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좋다고 축제를 벌이고 이게 얼마나 야한 사회예요. 여성들이 막 축제를 벌여요. 막 휘날리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참나. 난 정말 사람 죽이는 게 기가 축제입니까? 차네요. 이게 네, 무슨 네. 카니발 사육제예요. 사람을 죽이는. 아유. 너무나 야만 사회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전혀 법정에서 네. 오늘 사법부에서 정의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어디다가 우리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현재 사법부를 불신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고요. 뭐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다뤄져갖고 지금 일단 공이 지금 네. 입법부로 갔으니까 네. 입법부에서 최대한 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죠. 낙태를 함부로 안 하게 예. 기간을 작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제 계속 프로라이프 생명 살리기 운동, 낙태 네. 반대 운동이 네. 계속 활성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생명사랑 네. 국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어제 네. 그 끝나고서 우리가 너무 허탈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낙태죄 유지를 위해서 네.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를 바라는 시민 모임 이래 갖고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대로만 가면 안 되고 이제 더 국민운동으로 가야겠다. 태아 네. 생명을 살리고 산모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산모의 그 보호 운동도 가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화가 덮여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생명 문화로 네.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가야 됐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 운동으로 좀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생명사랑 국민연합을 네. 출범시켰고요. 네. 바로 어젯밤에 바로 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피켓을 만드는데 아유. 무슨 내용이냐면 칠적이라고 나왔네요. 예, 이분들은 예, 예.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라. 누구와 함께 저렇게 죽인 태아와 함께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섭네요. 정말 네. 무서운 겁니다. 네. 이 판결 하나가 네.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네. 정말 갈등하고 태아를 정말 낙태할까 아닐까 고민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합법적인 사례권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라고 저렇게 사진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오늘부터 바로 또 이어서 1인 피켓팅 여러 명의 우리 단체 회원들이 지금 피켓팅을 했습니다. 네, 네. 보세요. 저게 아유, 저게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보기. 정말 네. 저거보다 더 잔인한 네.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 태아가 그냥 잘린 거 이런 사진을 막아요. 못 보더라고. 네, 혐오 발언, 네, 혐오 네, 사진이라고. 네.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방송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네. 태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미 저 과학적으로 이게 네. 의술로도 다 보여요. 이게 3차원 3D 영상으로도 다 보이고요. 네. 저렇게 태아를 낙태시켜 갖고 끄집어내서 사지가 절단된 네.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살해지 아닙니까? 지금 이걸 아기가 지금 사람 영상이 다 있어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네, 잔인한 네, 겁니까? 네. 이게 사지가 네. 딱 벌써 다리도 돼 있는데 여기 보여요. 다리도 다 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너무나 우리 사회가 야만 사회로 바꿔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슬프고요. 네. 우리 저 앵커님도 많이 슬프고 그런 마음이 무거웠다고 그랬는데 네. 현장에서 정말 운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얼마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네. 애써왔는데 네. 이 헌법재판관들이 무참히 짓밟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사법부 폭거고 이 법을 이용한 강자의 논리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면은 안 되는 판도라 박스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네. 생명을 마음 놓고 살해할 수 있는 합법 라이선스를 네. 준 거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 살리기 운동연합에서는 이러한 생명이 얼마나 네. 존엄하고 또 네.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네, 네, 운동 그리고 네. 또 의사분들에게도 네.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거를 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제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한 베이비박스 아시죠? 네, 알고 베이비박스의 있어요. 그 네.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 네. 그분은 또 저랑도 이렇게 친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대표로 활동해 주시고 또 네. 그쪽에서 보면 미혼모 미혼모에 대한 비밀 출산법을 이제 국회에다가 네. 올려서 그거 참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보건복지부 네. 저기 프랑스 네. 사례인데 이게 네.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혼모가 자기를 신분을 노출 안 해도 네. 태아를 출산만 하면 국가가 다 보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명 살리기 운동이 더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출산 국가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전향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우리 같이 네. 힘을 모아서 그 운동도 펼쳐나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명 살리기 운동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오도록 침묵했던 우리 네. 많은 시민들, 국민들 또 종교인들은 반성하시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자로서 네. 한 말씀 더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남녀 싸움 붙이는 거를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낙태되고 있고 네. 이제 합법적으로 낙태되는 시대가 왔고요. 네. 그 수많은 그 남자분들이 네.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교육의 부재고 그럼요. 일단은 아버지가 될 어떤 그 퀄리티를 못 갖춘 거예요. 준비가 안 이분들이. 된 준비가 상태에서.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는 그 이상한 데 돈 쓰지 마시고 성교육도 제대로 시키시고 피임 교육도 제대로 시키시고 네. 이 낙태라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계몽을 시키시는데 돈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참 좋은 네. 말씀인데 여성가족부의 페미니즘에 치우친 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까가 걱정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아예 없어지고 네. 결혼 출산 가족부로 재편해서 우리 네. 국가에 기여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 부서를 남겨두면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남자 여자 싸움 붙이는 것만 해요. 지분 싸움처럼 제로섬 게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경제 1조 원을 쓴다는 말에 정말 경악하고 있어요. 네. 그래 저출산 예산으로 네. 국가부도 얘기해서 1년에 10조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이번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네. 이제는요. 이 출산율 지표가 안 올라가니까 네. 아예 삶의 질을 높인다. 출산율은 상관없이.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난민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무차별 다문화 정책이 들어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걸 하셔야죠. 그럼요. 이런 예. 일을 우리 예. 자녀를 예. 생산하고 우리 자녀를 출산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도와줘야 되는데 네.
무조건적으로 그냥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서 네. 이상한 페미니즘 입장에만 치우친 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우리 사회가 다 언론이 다 한통속이 돼 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초기 22주까지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초기의 그 임신 그 정도는 상태를 중기로 좀 네, 넘어가는 네. 거죠. 예. 예,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중단할 수 있도록 권리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살해 권리입니다. 굉장히 슬픈 판결이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법안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또 많은 토론이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견을 주시고 네. 예, 또 저희 방송도 계속 많이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